조학년의 사연공장 알바 이야기편. 자, 알바 이야기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조학년의 사연공장 알바 이야기. 자, 진짜 오랜만인데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자, 요로시쿠 곰디 괄호 열고 엄근진하게 괄호 닫고. 저의 황당한 알바 경험을 써봅니다. 저번에 유기당한 글인데 이 주제에 맞길래 카피해서 써봐요잉. 저는 모 치맥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녁 타임, 즉 6시부터 10시까지 제일 바쁜 시간대에 일을 했었더랬죠. 저희 가게는 배달을 주로 하나 홀에도 손님이 많은 인기 있는 집이었더랬죠. 곰보씨도 아시겠지만 알바들은 가게가 잘 될수록 좆같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서빙과 포장을 담당했었는데 저녁 타임에 홀을 혼자 보니 너무 바쁘고 술 처먹고 꼬장 부리는 씹새들이 많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너무 바쁠 때 배달의 민족 주문! 이딴 개같은 소리가 들릴 때면 포스기에 직원을 꼽고 싶었더랬죠. 또한 저희 가게는 배달업체를 따로 쓰는지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직접 적는 가게였더랬죠. 저는 패급에다가 소심한 개찐따였던지라 받아주는 알바는 이곳밖에 없어서 그만두기에는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귀찮았더랬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을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 뭡니까? 저는 제가 가게에서 거의 퇴근할 때쯤 배달의 민족을 통해 저희 가게의 음식을 저희 집으로 시켰더랬죠. 배달의 민족 주문! 그 소리가 울리자 저는 바로 개새끼 마냥 호다닥 달려가 버렸고 주문을 받았더랬죠. 그리고 사장님이 음식을 건네주고 포장을 하라 했을 때 저는 뚜껑을 닫기 전 손오공 분신술 쓰는 것 마냥 머리털을 뽑아 쑤셔넣고 이쑤시개로 치킨무 비닐에 구멍을 뚫고 배달을 넘겼습니다. 진짜 미친놈인가 이거? 그리고 난 후 퇴근 처리를 한 후 집으로 호다닥 달려가서 배달 온 음식의 사진을 찍은 후 머리카락과 치킨무가 터졌다며 리뷰를 정성스럽게 썼더랬죠. 괄호 열고 양심은 있어서 별점 2점 좀 괄호 닫고. 양심이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그죠? 그 후 치킨을 몇 개 빼먹거나 소스를 빼먹는 등 친구 집에 음식을 시키고 리뷰 쓰기를 반복했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장님이 화난 로랜드 고릴라 마냥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휴대폰을 쥐고 주방을 나오는 것이었죠. 저를 추궁하던 사장님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 지랄을 했지만 저는 쏙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의 체내에 있는 분비물들을 포장할 때 같이 넣는 그때 사장님이 말줄거리 잔혹사 권상우 마냥 주방에서 뛰쳐나와 저의 뒷덜미를 잡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날 사장님에게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었고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것으로 끝이 났더랬죠. 네. 사장님 그 외에도 콜라랑 호가든 생맥주 보온병에 훔쳐가서 죄송해요잉. 자, 이런 사연이네요. 그냥 뭐 근데 자, 그죠? 미친놈이네요. 그죠? 자,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자, 사람 새끼 아니네요. 그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알바를 편하게 하려는 게, 그러니까 이 가게 평판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알바를 뭐 편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약간 뭐 그런 거야. 약간 일단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껌디 가로 열고 최대한 방정맞게 가로 닫고. 01년생 현재 21살인 저는 제 19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시절 중 하루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고3이던 2019년 12월이었더랬죠. 수능도 끝나고 고등학교에선 배울 것이 없어 학교에선 3학년들에게 12월 한 달 동안 현장 체험 학습 보고서를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쉬게 해주는 문화가 있었더랬죠. 저는 그 기회로 성인이 되면 쓸 돈도 모을 겸 평소에 편의점 알바는 꿀 빠는 알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 집 근처 오피스텔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더랬죠. 다행히 면접 한 번에 알바를 붙어 저는 인생 첫 알바를 편의점 야간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편의점 야간은 정말 꿀이었고 22시에 교대에서 3시까지 몰려오는 손님과 물류와 창고 정리를 마친 뒤 그 뒤에는 노트북으로 영어와 하스스톤 전장을 하며 꿀 빠는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인데. 하지만 2주 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대로 창고 정리를 끝내고 영화를 보던 중 굉장히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는 한 청년으로부터 사건은 발생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들어올 때부터 주변 과자, 팜플렛 등을 엎지르고 개지랄을 떨며 숙취 해소제 하나를 고르더군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비장한 표정으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가 틀어져 있던 노트북을 덮은 채 싸움이 일어나면 주먹에 쥘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수화기를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죠. 자, 일단 준비가 철저해요. 그죠? 괴인일 수 있으니까. 폭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청년은 숙취해소제를 계산대에 놓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찍고 기다리던 중 그 청년의 카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뻔히 쳐다보더니 몇 살이야? 라고 물었더랬죠. 하지만 태생이 찐따인 저는 말을 업어버린 채 19이요 라고 소심하게 대답한 후 눈을 돌렸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사는 동과 고등학교를 물어본 뒤 갑자기 본인은 횟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본인의 아르바이트 썰을 들려주더군요.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 후 결제는 뭐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10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열고 저는 표정이 개씹창난 상태로 그의 카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그의 지갑에선 무슨 상품권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근처 당구장에서 5시간을 치면 주는 영화 티켓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화 티켓 2장을 주며 본인은 영화를 잘 보지 않으니 너라도 보라라며 저에게 티켓과 결제할 카드를 주었더랬죠. 그래도 이게 물물 교환이 아니네. 물물 교환 조개 소금 조개 껍질 빌런이 아니네. 그죠? 또 결제할 카드를 주네. 저는 씹창난 표정에서 바로 웃음꽃이 핀 얼굴로 결제를 마친 뒤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해 한창 유행하던 겨울왕국2를 청년에게 받은 영화 티켓으로 보러 가기로 했더랬죠. 알바를 가지 않는 날 친구와 영화를 보러 롯데시네마로 가였고 저는 예매를 하러 창고로 갔습니다. 그러곤 가까운 시간에 영화를 예매하려고 했더랬죠. 그런데 그 씨발 새끼가 본인이 사용했던 티켓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새끼는 인터넷으로 티켓 번호를 입력해 이미 사용한 상태인 티켓 2장을 저에게 줬던 것이었더랬죠. 저는 나오는 눈물을 붙잡으며 제 돈으로 영화 티켓 2장을 결제하고 속으로 정말 억울해했더랬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시 알바를 하던 중 그 씹새끼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싶었지만 태생이 찐따인 저는 안타깝게도 고개를 숙이며 밝게 인사를 했더랬죠. 정말 왜 사용한 티켓을 주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본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청년은 멋쩍인 미소를 띄우며 본인 살 것을 사고 사라져버렸더랬죠. 곰디도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알려줘! 이런 사연. 자, 근데 이게 보통 물물 교환을 하지 않나요? 이런 빌런들은 보통 이거를 영화 티켓을 준 다음에 자기가 쓰는 빌런, 자기가 썼던 영화 티켓을 주는 그런 빌런이 있나? 신기하네. 아니 근데 나도 이런 사연이 있긴 해. 약간 기프티콘 같은 거 있잖아. 기프티콘 같은 거 카카오톡으로 가끔씩 와. 근데 쓰려고 하면 써져 있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저도. 아니면 람보르기니 기프티콘이라던가
아니면 기프티콘 눌렀는데 뭐 진구가 도라에몽이랑 낚시해서 물고기 잡는 뭐 그런 짤이라던가 클릭하면 막 바뀌고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약간 현실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현실에서 뭐 이렇게까지 낚시당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 좀 어이가 없겠는데 이거는, 그죠?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괄호 열고 병신같이 말하지 말고 최대한 정상인 톤으로 괄호 닫고. 평소에 단조롭고 지루한 일생만 살아와서 라디오에 사연 보낼 생각을 못하다가 그나마 다이나믹한 경험인 알바썰을 사연으로 보내봐요. 저는 유명한 스웨덴 가구 회사의 주차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아, 이케한 거가 있죠, 그러죠?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 보니 차량 대기줄이 2시간 넘게 길어져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가득 차 있었더랬죠. 그래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아무래도 기억나는 것은 역시 마티즈 차주들이네요. 선입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량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운전자의 매너도 올라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경차를 타는 이 새끼들은, 특히 마티즈랑 모닝 이 씹새들은 차도 존만한 거 타고 다니면서 아주 온갖 개지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 그죠? 때는 3년 전 여름 이맘때였을까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날씨였습니다. 말했다시피 줄이 너무 길게 늘어져서 새치기를 하는 차량도 가끔 등장했는데요. 존만한 마티즈답게 스무스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걸 포착하고 이 새끼 딱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며 쳐내러 갔습니다. 아, 근데 이 새끼가 경광봉을 한참 휘둘러도 반응이 없더니 새까맣게 선팅된 창문을 내리고는 야이 씨발놈아! 를 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괄호 열고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괄호 닫고. 대충 욕설을 걸러 듣자면 줄 서고 있는 건지 모르고 나도 여기서 기다렸는데 네가 안내를 잘했어야 될 거 아니냐 였습니다. 씨발놈 개새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쌍욕을 내뱉는 것을 보고 화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 뒤를 돌아보니 그 좁은 차량 뒷좌석에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자식들이 3명이나 옹기종기 붙어있는데도 욕설을 멈추지 않는 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복수는 저 욕설을 가정교육 삼아 듣고 자란 뜨거운 효자들이 해줄 거라 믿고 그냥 무시한 다음 보냈더랬죠. 포르쉐,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차주들은 정말 젠틀한데 여름에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죠? 라면서 얼음물 주는 포르쉐 SUV 차주도 기억에 남네요. 자, 이렇게, 그죠? 차량으로 이렇게 사람 매너를 이렇게 판가름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경차 타시는 분들 중에 매너 좋으신 분 많고, 그죠? 좀 고급 차량 타시는 분들은 매너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모닝은 새치기 못하게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제 소신호를 무시하고 엑셀을 있는 대로 밟아 액션 영화처럼 급하게 꺾어서 들어가려다가 저를 칠 뻔했더랬죠. 진짜 부딪힐 줄 알고 몸 움츠러 줄 정도로 말이죠. 야, 이러면은 좀 화날만 하죠, 그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줄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묻자 적반하장으로 왜 위험하게 앞을 막고 서 있어? 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꼭 이런 새끼들은 옆에 여자를 끼고 있더라고요. 곰순이만 보면 센 척이 하고 싶어지는 스틸로 마냥 와이프인지 내연녀인지가 오빠 그냥 가자 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데 무시하고 왜 앞을 가로막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또 이게 자기 그 당시 표정이네요. 이렇게 엄근진 표정으로 돌아가세요 만 반복했더랬죠. 결국 아 씨발 하고 가더라고요. 저런 새끼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와이프가 불쌍했더랬죠. 그 외에 라바콘 쳐서 차 바닥에 끼우고 20m 넘게 주행한 아줌마, 새치기 하려고 불법 유턴하다가 버스 긁은 아저씨 등등 빌런들은 진짜 99% 다 경차였습니다. 돈이 사람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걸까요? 혹은 여유로운 사람이 돈도 잘 버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재미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곰보 좋아, 곰랑해, 곰마이무, 힝! 아, 이런 사연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팩트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좀 편견이야, 편견. 그러니까 배달할 때도 약간 진짜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가면은 뭐야, 어? 좋은 아파트 가면은 매너가 좋고 뭐 나쁜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아파트 가면은 약간 그 받는 사람 매너가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아니 곰보야, 네가 차 사서 다녀봐. 그래야 알아?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이거랑 관련이 없지 그래도. 방송도 대기업이 재밌네. 나갈래? 농담이고. 자 이렇게 아니 근데 약간 주차 알바 해보신 분 있어요? 약간 이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막 진짜 빌런들이 많아? 자동차 타면 빌런들이 많나? 막 성격 급해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 많나? 착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착한 거라고? 순서가 잘못된 거야? 헌병했는데 거의 맞다고? 헌병이랑 뭔 상관이야? 자, 하여튼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괄호 열고 숨 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길게 부탁드려요. 괄호 닫고. 전 알바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베라에서 매장을 바꿔가며 꽤 오래 약 2년 정도 일을 했더랬죠. 이건 제가 19년도 3월경 저희 학교와 베라 매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전 마감 시간대인 5시부터 11시까지 미모의 누님 2명과 일을 하고 있었더랬죠. 당시 전 21살이었고 누님들은 23살, 25살이었는데 그 누님들과 알바가 끝나면 술도 먹고 친목도 다지며 행복했었더랬죠. 당시 베스킨라빈스 알바가 정말 편했던 점은 대학가라 그런지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생인 걸 알아서인지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미모의 누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그런지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더랬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은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며 평화롭게 일하고 있던 때 술에 취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들어왔더랬죠. 그 새끼는 약간 배우 이규환 씨를 닮았는데 소위 말하는 선임으로 만나면 좆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더랬죠. 앞으로는 이 친구를 규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괄호 열고 이규환 배우에게는 죄송합니다. 괄호 닫고. 술에 취한 것 때문인지 원래 성격인지는 몰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규환이 새끼는 줄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밀쳐내며 제 앞으로 와서 여러 명이서 먹을 건데 알아서 주세요라고 좆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하더군요. 여러 명이서 먹을 건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프갤런이나 버라이어티 팩 등등 몇 가지를 소개해주자 규환이 새끼는 알아서 하라고 씨발! 이라고 일가를 가하며 케이크 초와 꽃갈 같은 물건들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떨어진 물건은 치우면 되고 아이스크림은 최대한 맛없는 것만 골라서 퍼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규환이 이 씹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저를 뚫고 매대 뒤로 넘어와 베스킨라빈스 매대를 그죠? 케이크 포장할 때 쓰는 가위를 잡아들고 저에게 위협을 가하더군요. 미친년이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가위는 어떻게 봤는지 정확하게 짚는 걸 보고 사실 이 새끼 술 안 취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환이는 가위를 들고 저를 위협했지만 전 당황한 마음과 동시에 함께 일하던 미모의 누님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남자였던 것이었죠. 다행히도 전 학창시절 싸움은 존나게 못했지만 무섭게 생긴 얼굴 원툴로 연간 삥 뜯긴 비용을 5만원 언더로 유지하던 학생이었기에 바로 규환이를 향해 인상을 구겼습니다. 규환이도 살짝 당황을 했는지 뒤로 물러섰지만 전 멈추지 않고 아저씨 가위 내려놔 라고 가오를 잔뜩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위를 든 규환이와 저는 마치 일기토를 벌이는 듯한 긴장감을 쏟아냈지만 그 누구 하나 섣불리
덤비지 못했더랬죠. 결국 사건은 허무하게 다른 손님이 긴급하게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고 규환이가 떠나며 마무리되었더랬죠. 사건이 끝나고 전 누나들에게 괜히 괜찮냐고 다치지는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제 떨림이 느껴졌던 건지 누님들은 너 왜 이렇게 떨면서 말을 해? 라며 저에게 꼽을 주더군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니었으면 지들이 뒤질 뻔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굴길래 살짝 화가 났지만 전형적인 코리안 가이였던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알바 도중 칼을 든 괴인을 제압했다며 10년치 술자리 안주를 쏟아내고 있었더랬죠. 자, 칼을 든 괴인. 그 사건, 그리고 제가 19년 5월부터 알바를 그만두고 과외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누님들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가끔 연락을 하는데 25살이었던 누님은 26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23살이었던 누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나요? 곰보단 여러분들도 다들 알바하면서 진상손님 때문에 위협을 겪었던 일이 있나요? 궁금해요. 야 근데 이런 알바 진상은 약간 정신적인 알바랑 진짜 약간 위험한 알바가 있잖아. 그래도 약간 정신적인 알바가 좀 정신적인 진상이 좀 더 낫지 않나? 그지? 아이고 위험하게 막 씨발 흉기 들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좀 그쵸?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 콜센터? 아니 근데 막 위험한 게 왔다고? 아니 근데 씨발 칼 들고 막 이지랄 하는데 막 씨발 막 칼 꺼내 들고 막 이지랄 해가지고 막 씨발 이지랄 하는데 막 어? 아니 물리적인 진상이 썰 풀 때 좋다니 무슨 썰 생성하려고 뭐 진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위험하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서 둘 다 비슷하다고? 아 뭐 그렇긴 하겠다. 예. 아 사람 잘 읽었습니다.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존나 많네. 봐봐 님들 봐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나 많다니까 진짜. 그죠? 예. 안녕하세요 꼼디 괄호 열고 가루 송 가루 닫고. 아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 목 아프네. 코인 노래방 괴인 사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한 때는 현역 병장 만기 전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괄호 열고 누구와는 다르네요. 괄호 닫고. 이렇게 깝죽대지 마세요. 마이크로 때리기 전에 코인 노래방 마이크로. 당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알바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더랬죠. 면접을 보러 가서 사장은 제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호감을 내비쳤고 어렵지 않게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몰랐습니다. 꿀일 줄 알았던 코노 알바가 이렇게 힘들 줄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루 종일 폰만 하는 그런 코노 알바가 아니었더랬죠. 우선 근무 중 폰은 서랍 안에 봉인당합니다. 화장실 갈 때나 몰래 챙겨가서 잠깐 보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마이크를 차는데 적당한 목소리 톤 등을 조절해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등 인사는 국룰이고 손님들이 방을 이용한 거의 직후 청소와 방향제까지 뿌렸더랬죠. 근데 뭐 이 정도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손님들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바쁘면 시간이 잘 가지만 한가하면 오히려 시간이 늦게 가잖아요. 마치 불침번을 설 때처럼. 손님이 적을 때 폰도 못하다 보니 너무 심심했더랬죠. 그래서 어차피 코인 노래방이니까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노래나 흥얼거렸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장에게 전화가 왔더랬죠. 사장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한 후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한 짓이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것인 줄 몰랐더랬죠. 이후 몇 번 더 노래를 불렀고 마침내 깨달아 버렸더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몰카도 아니고 어떻게 음성을 사장이 바로 알아버렸을까요? 참고로 말하자면 사장이 알바생을 감시하기 위해 카운터에 알바생 감시용 CCTV 캠을 설치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게 음성까지 전달을 해줄 줄 몰랐던 것이었던 거랬죠. 겉보기엔 부자 아저씨 같은 사장은 한남 몰카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장을 싫어하게 된 건 또 있었습니다. 사장은 심심했는지 사사건건 몰카로 저를 지켜보며 전화로 계속 참견을 했는데요. 하루는 가게 마감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그 옷 어디서 구했어요? 라며 로카티를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맨날 몰카에 시달리던 저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결국 때려치워버렸습니다. 비록 아직도 손님이 많은 그 코인 노래방이지만 아직도 몰카를 찍으며 전화데이트를 즐길까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껌디. 아, 이런 사연. 야, 근데 원래 알바할 때 휴대폰 이거 뭐 봉인시키는 게 맞아? 국룰이야? 아니지. 다들 막 보던데? 휴대폰? 버거킹은 봉인해? 법적으로 안 돼? 아니 그래? 그럼 버거킹은 뭐야? 불법 기업이야? 나쁜 기업이야? 버거킹? 야 근데 이게 그 사장들 중에 알바생 감시하는 CCTV 설치하는 사람 많죠, 그죠? 알바생이 감시하는 약간 많지. 그 불법이야? 아 그래? 아 불법이야. 근데 왜 하는 거야? 그걸로 터지면 못 잡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알바생 있는 위치에 보통 이 그 돈 그거 있잖아. 그지? 뭔지 알죠? 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냐 그거를? 매장 전체를 비추면 된다고? 포스기, 포스기. 그게 거기 있잖아. 그죠? 도난 방지용, 돈통. 그러니까 돈통. 근데 목소리 저 들리고 이러는 거는 약간 뭔가를 한 거 아닌가? CCTV는 원래 목소리 안 나오잖아. 그지? 좀 이상한 거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꼼쿤캅 꼼디 괄호 열고 최대한 귀엽게 부탁드려요. 괄호 닫고. 저 귀엽게 한 겁니다. 알바하면서 인상 깊었던 사연 하나 남겨봐요. 때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라는 게임이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었더랬죠. 얼른 스위치를 사서 플레이하고 싶었지만 나름 수험생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저는 수능이 끝나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구매 후 즐길 예정을 세웠더랬죠. 하지만 수능 가채점 결과 잭팟을 띄운 등급 앞에 자 부르자 신분으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사자 라고 마음먹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더랬죠. 당시 제가 알바했던 곳은 대형마트 1층 푸드코트에 위치한 롯데리아였습니다. 햄버거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식, 일식, 닭강정 같은 다양한 가게가 함께 위치해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설거지 및 청소만 주구장창하던 어느 날 카운터 알바가 돌연 자기 오늘부터 안 나온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깜짝 이벤트를 열어줬더랬죠. 괄호 열고 계산기 모니터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괄호 닫고 자 이에 저를 포함한 알바들은 어이가 없어서 얼타던 도중 점장님이 바로 알바를 뽑고 적응하기는 힘드니 누구 한 명이 카운터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다른 알바 4명은 햄버거 조리, 감자튀김 조리, 포장 및 전화받기 등 기술적이었던 반면 또 본무로 때우는 설거지 및 청소 같은 노동직을 전담하던 제가 눈에 띄었는지 점장님은 저를 지명하며 너가 새로 알바 올 때까지만 카운터를 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괄호 열고 이때는 키오스크 없었음 괄호 닫고. 개찐따였던 저는 불평불만 따위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사회의 부조리함을 이른 나이에 느끼며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었더랬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던가요. 카운터를 본 며칠간 꽤 많은 빌런을 만났습니다. 포켓몬 뽑기에서 기라티나가 안 나온다고 20분가량 항의하는 초등학생 뽑기 빌런, 콜라 마시다 얼음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아주머니 등 다양한 분들이 계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SCV 빌런이었는데요. 처음 잠깐 언급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제가 근무한 곳은 푸드코트에 위치했는데요. 제가 알바했던 푸드코트에서 손님들이 주문하고 주문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주문표를 내고 음식을 받아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식사 기기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자,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명이 한식집에 식사를 하러 오신 모양이었더랬죠. 식사를 다 마치셨나 식기를 정리하고 반납하러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제가 멍 때리고 있던 도중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카운터 위에 하나씩 식기를 놓고 가셨습니다. 아, 처음 드셔서 헷갈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여기 말고 오른쪽 한식집에 놓고 가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처음 식기를 들고 오신 할아버지께서 원피스 미호크 마냥 눈을 휙 째리시면서 뭐 이리 말이 많아? 난 놓고 갔으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라고 말씀하셨더랬죠. 속으론 울그락불그락했지만 개찐따였던 저는 꼼짝도 못하고 다들 카운터에 식기를 놓고 가길 기다렸다 다시 치웠더랬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대형마트를 구경하시면서 시식 후 남은 이쑤시개나 종이컵 등을 친절하게 저에게 배송해 주셨고 멀쩡한 스태프를 내버려 두고 저에게 건어물 코드는 어디 있냐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을 잘 못하면 손님한테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거냐, 점장한테 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고 인생 교훈을 가르쳐 주시며 존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더랬죠. 이 일이 있고 사흘 후 다행히 카운터 알바가 구해져 저는 다시 몸으로 때우는 일에 돌아가 2달간의 짧은 체험 삶의 현장을 마치고 저는 돈을 벌기가 진짜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이랄의 세계로 빠져들어 다시 계백수 자택경비 생활로 돌아갔더랬죠. 곰디는 언제 가장 돈 벌기가 힘들다고 느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말 줄입니다. 총총. 아, 이런 사연. 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아, 근데 나 본 거 같긴, 이런 사람도 있는 거 같긴 하더라. 근데 진짜로 아니, 나 그 유튜브에서 워킹맨인가? 워크맨 맞나 그거? 영화관 알바하는데 무슨 할아버지가 씨발 가래침을 땅바닥에 팩 뱉고 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가래침을 그냥 땅바닥에 벗고 가 그냥. 무슨 씨발 뭐 알파카 새끼도 아니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이게 진짜 연출이 아닐 거 아니야 그거. 틀딱들 대부분 그렇다고? 아니 말이 되나 근데? 말이 돼? 진짜 80%는 그런다고? 못 배워서 그래? 와, 진짜 의무교육이 없는 세대라서. 그럼 대체 뭐 어떤 역량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야, 신기하네. 와, 나 이런 사람들 참으면서 이 카운터 알바 할 수 있나? 카운터 알바가 처음에 무슨 포스트잇만 붙이고 도망가나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안 나온다. 그동안 감사했다. 이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자, 포스트잇만 붙이고 런 하는 거. 예, 그죠?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 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껌디. 저는 남들이 평범하게 하는 고깃집 알바,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같은 건 안 해봤고 상남자들의 알바인 야가다, 상하차, 용역 등을 해봤답니다. 그중 제가 대학 여름 방학 시절에 했던 용역 알바에 대해 사연을 써볼게요. 제가 일했던 용역 업체에선 지원 최소 스펙이 BMI 경도 비만 또는 키 180 이상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185cm에 90kg로 큰 키에 경도 비만을 몸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 후 바로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크시네요. 용역 알바를 하면 다른 분들이 겪을 만한 인간적이고 유쾌한 느낌의 특별한 경험은 없었지만 이 일을 입문하기 전까지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고 뉴스나 미디어물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나름 인생의 안주거리 정도는 되는 경험이다 생각해요. 케바케가 극명히 나뉘어지는 알바라 천국 난이도와 진옥 난이도가 있는데 천국 난이도와 진옥 난이도 대표적인 사연을 하나씩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천국 난이도는 서울의 어느 한 체육관에서 새누리당 당내 경선 후보 연설회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업무는 경선 후보들이 입장할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20명에서 30명 되는 용역 인원이 인간 가드가 되어 후보들이 내리는 차량 입구부터 건물 입구까지 두 줄로 쭉 나열하여 용역 인원들 서로의 팔짱을 끼고 경선 후보자들을 가드하는 업무를 했답니다. 이 업무가 기억에 남았던 건 다른 경선 후보들이 들어갈 땐 통제할 게 없었는데 박근혜가 입계를 하자마자 건물 입구의 주변에 골골대며 서 있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한 40년은 회추장하셨는지 박근혜 쪽으로 무지성으로 돌진하며 우리 큰애씨 손 한 번만 잡게 해줘잉 큰애씨 큰애씨를 외치며 정말 간절하게 저희들의 가드벽을 뚫으시려고 하셨죠. 그땐 저희인 그 할머니들이 박근혜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서로의 팔짱을 끼고 다리에 힘을 빡 주면서 랜덤 할머니 디펜스를 하게 되었답니다. 디펜스에 성공한 저희는 박근혜의 입장이 끝난 뒤 업무가 끝났고 그 자리에서 5만원을 받고 해산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1시간 또 채 되지 않아 꿀 중에 꿀이었던 임무였더랬죠. 좋죠. 그죠? 자, 다음 사연. 그 다음 지옥 난이도는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유원지를 탈환 및 수성하던 업무였는데요. 업무 내용은 새벽에 부산 용역들이 점거하고 있는 유원지를 서울용역연합이 부산 용역 인원들을 끌어내린 후 저희가 점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일종의 공성전 업무였습니다. 뭐냐 이게? 저희는 스타렉스 여러 대와 고속버스 두세 대를 끌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남진을 하였고 용역 인원만 100여 명이나 되는 서울에 있는 여러 용업팀들이 연합을 하여 진행된 업무여서 제가 해본 용역 알바 중 정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업무였습니다. 저는 운이 없게도 서울 용역 간부들이 타던 스타렉스를 타게 됐는데 차 내부엔 평균 몸무게가 공익준 리즈 시절과 맞먹는 문신돼지 국밥 유수층 형님들이 5분이나 계셔서 그분들이 내뿜는 시큼한 페로몬 냄새를 맡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었더랬죠. 야 이거 중간에 자는데 차 코 골면은 레전드겠네 그냥 그죠? 특히 제가 탄 스타렉스는 상대 용역들을 먼저 끌어내리는 선발대 역할을 했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용역 팀장이 트렁크에서 사슬과 쇠파이프를 저희에게 쥐어주는 걸 보고 진짜 족폭 영화에서 보는 패싸움을 하려나 보다 싶어서 그냥 돈이고 보고 다시 서울로 도망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망치면 바로 잡혀서 저희 용역 형님을 다 뒤지게 맞을 것 같은 분위기라 그냥 이래저래 두려움을 가지고 작전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산 용역들이랑 맞닿아 보니 서로에게 쇠파이프나 강목을 후리는 일들은 없었고 그냥 우리 쪽 문신돼지 형님들이 피지컬을 사용해 부산 용역들을 잡고 들어서 건물 밖으로 빼내더라고요. 그렇게 당직을 서던 부산 용역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다가 선발대를 따라오던 저희 후발대 용역 쪽수를 보고 체념을 하더니 순순히 자리를 내주고는 어딘가로 사라졌더랬죠. 그렇게 실랑이가 끝나고 아침이 되어서 경찰들이 오고 유원지 관계자들도 오고 부산 용역 진영에서 추가 인원들이 투입되어 아주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유원지 탈환을 성공한 저희는 점거 중인 유원지를 24시간 3교대로 부산 용역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대치만 하면 좋았을 텐데 부산 용역 쪽이 저희 쪽 신경을 긁는 갬세이를 넣기 시작했어요. 지들이 마시고 있는 생수를 실수인 척 저희에게 뿌리기도 했고 서울 용역팀장과 부산 용역팀장이 서로 말싸움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쪽에서 점심에 먹다 남은 도시락을 던지는 바람에 상황을 주시하던 경찰들이 개입하기도 했더랬죠. 특히 2m가 되어 보이는 부산 용역팀장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저희들 사진을 쭉 찍으면서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니들 얼굴 다 기억해놨다. 서면에서 눈에 띄면 반병신 만들어 뿐다. 우리가 너희들 서울 올라갈 때 뒤따라가서 한 명 한 명 멱다 뿐다 라며 폭언을 시전했더랬죠. 자, 그땐 정말 무서웠는데 그 일 이후에 부산 서면을 몇 번이나 갔는데 아직도 멀쩡하네요잉. 아무튼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나고 유원지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저희 쪽이 먼저 유원지를 철수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3일간 일해서 번 돈은 대충 40만원 초중반대였는데 그 돈으로 롤 풀업 컴퓨터를 사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굴렸답니다. 아무튼 저의 알바썰은 대충 이렇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써보고 나니 재미는 별로 없네요.
그 밖에 클럽 문지기, 노조와의 전쟁, 사기당한 입주민들과의 대치 등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비방용 썰들이라 여기까지 끄적이고 이만 가볼게요. 콤바! 자, 이런 사연. 야, 이게 야, 이런 용역 가면 원래 이런 거 시켜? 용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몸 쓰는 사람 필요한 일에 다 가는 거네. 그죠? 이게 일이 바뀌네? 매번? 신기하다. 뭘 비방용을 풀어. 감사하고. 자,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사연이, 그죠? 자,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볼게요. 꼼살라말라이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온갖 풍파를 겪은 27살 곰순이입니다. 주차관리, PC방 등등 여러 알바를 했지만 제일 오래 할 알바는 야가다였더랬죠. 처음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가면서 자빌, 업계 용어로는 데모도를 많이 했더랬죠. 데모도. 근데 자주 나가던 안전시설 업체에서 저에게 스카웃을 할 정도로 이 바닥의 유망주로 우뚝 섰더랬죠. 안전시설은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떨어질만 한데 그물망이나 새로 된 난간을 설치하는 게 주 업무였더랬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32층 옥상에 난간대를 설치하러 올라가는 일이 있었더랬죠. 옥상에 올라가니 갱폼을 철거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더랬죠. 이 녀석을 철거하면 난간을 설치하는 게 그날 저와 제 부사수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이 갱폼입니다. 갱폼. 자, 약간 요런 거라고 하네요. 요런 거. 예. 그런데 이 난간대를 설치하려면 본사 직원들이 꼭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하게 했더랬죠. 자, 요거라고 하네요. 요거 안전벨트. 자, 제 부사수 녀석이 이걸 걸어주고 저는 난간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부사수 수코년이 안전벨트를 고정된 곳에 걸어야 하는데 이 철거 중인 갱폼에 걸어버렸더랬죠. 갑자기 공중에 몸이 떠버린 저는 씨발! 뭔데! 개새끼야! 라고 외쳤지만 제 부사수는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할 뿐 그렇게 저는 타워 크레인에 같이 매달려 옥상 2m 상공에서 떠버렸더랬죠. 급하게 저의 공중 귀감 묶기 플레이를 본 본사의 안전관리자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을 때려 간신히 내려올 수 있었고 저는 땅에 발을 밟자마자 이 개 씹새끼를 후려패고 당당하게 업체에서 쫓겨났더랬죠. 자, 그 외에 하수구도 내려가서 진흙 퍼낸 뜰도 있었고 노가다 아재들 싸우는 거 구경한 썰도 있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네요. 수고하세요. 자, 이런 사연이네요. 야, 근데 보통 이런 거는 그 안전사고 낸 사람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얘 왜 이 사람을 쫓아내냐 근데? 뭐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사람 때려서? 아니 이거는 근데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보. 잘 보고 있는 시청자예요. 라디오썰 잘 보다가 저도 주제를 듣고 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알바를 하면서 최악의 편의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제보를 하고 출근 전 새벽이 쓰다 보니 많이 이상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 전역한 후 복학 시기까지 많이 남아 편의점 알바를 구했는데 주말 알바가 런을 해서 급하게 구한다고 전역한 주에 주말에 바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주 사장님이 평일 알바도 문자만 주고 런을 해서 평일 야간 알바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했더랬죠. 어차피 백수였던 전 별 생각이 없어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알바를 해보고 나서야 왜 다들 빨리 그만두었는지 알게 되었더랬죠. 바로 엄청난 수의 빌런. 대학생활 내내 알바를 해왔던 저는 특히 다른 편의점 알바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던 동전으로만 5,000원 이상 사가는 동전 빌런이나 1인 1회 최대 30개인 소주 맥주병을 들고 와 환전하는 공병 빌런은 여기서는 최악체로서 빌런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더랬죠. 하루에 2-3명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평일 야간 알바로 변경 후 빌런의 수는 다양하고 막강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쓰레기 빌런. 편의점 내 악취의 원인 2개 중 하나로서 보통 쓰레기통들이 분리수거를 캔, 유리, 플라스틱, 일반 등등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술을 먹거나 편의점마다 쓰레기통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실수 혹은 그냥 막 버리는 정도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익숙한 풍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리수거 없이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 빌런들인데요. 남은 도시락과 라면 국물, 면발들이 일반 쓰레기에 다 합체 진화를 하여 알바를 하러 문을 열 때마다 군대에서나 느꼈던 짬통 냄새가 편의점에 내내 진동을 하였더랬죠. 그래서 너무 문화 충격이 커서 같이 욕하려고 DC 편의점 갤러리에 올리자 기타 혐오 사유로 3일간 정지를 먹고 어느 정도의 과격함이 인정되는 곳에서조차 조치 정지를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여기에선 글을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통째로 넣지 말라고 경고 표시를 식탁과 휴지통 근처에 도배를 했지만 안 하는 걸 보면 그대로인 거 보면 눈보다는 행동이 지배한 것 같더라고요. 이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손이 편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냄새 빌런. 제가 있는 편의점 위치는 번화가의 주거지의 사이로 야간이 되면 술에 찌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시간대에서만 사람이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시간들은 청소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물을 투척하면서 움직이는 것. 그들은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바로 옆 동네와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편의점 내 악취의 원인 두 번째이며 냄새 빌런들은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2-1 구토 빌런. 일반인들은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와 바닥에 뿌리거나 그들은 입에서 폭포처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거나 구토와 함께 말을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 주 5일 중 알바 각기 다른 최소 3명씩은 주마다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최소 3명. 구토 빌런. 자, 용변 빌런. 그 다음 2-2 용변 빌런은 그나마 다른 빌런에 비하여 적은데 한 달에 4-5번 정도 보는 레어한 빌런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빌런들로 변하는 것과 다르게 단골 손님인 빌런인 총 2명뿐입니다. 단골 손님이 빌런이라 하네요. 그중 첫 번째 소변 빌런은 매장을 기준으로 전후에 바지에 소변 범벅이 되거나 계산을 하러 올 때쯤 바지에 직접 소변을 누면서 바지의 색깔이 변해가는 것이 직접 눈에 보이며 지갑과 돈에도 전부 축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거래를 거절하면 법에 걸려 억지로 그 돈도 따로 보관하여 사장님과 아침에 교대할 때 따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자, 두 번째인 대변 빌런은 육체적인 노동까지 동반을 합니다. 그는 매장 내에 대변을 싸고 도망가는 빌런인데 손님이 많은 22시에서 0시, 00시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는 처음 그를 목격했을 때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경찰들이 순찰하면서 대기를 하여 제가 알바하는 동안만 6번을 잡고 CCTV에 잡힌 증거로 경고와 이곳에 안 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더랬죠. 그 이후 제가 그만둘 때쯤 만나서 편해졌지만 주변 다른 편의점에서 그런 짓을 반복하다가 신고당했다면서 사장님에게 교대하면서 들었더랬죠. 세 번째, 가오에 지배당한 일진. 제가 편의점 출근을 하면 단골 일진들은 5명이 편의점에서 이미 계산 후 음식들을 먹고 집에 갑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같은 교복 아이들은 평소보다 많았고 일진 아이들은 사복을 입고 오면서 작은 목소리로 프렌치 블랙이라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어처구니 없어 하며 일진 특유의 허세톤으로 프렌치 블랙 한 컵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겉모습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고 주머니를 뒤진 척을 하며 동전을 담은 검은 봉투를 계산해두더니 지갑을 안 들고 왔는데 대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이 흐린 대학교 학생증을 얼핏 보여줬다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였으면 저도 담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러자 대학생 맞으니까 프렌치 블랙 줘 이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급발진과 함께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민증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후 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 계속 폭언 욕설을 하며 발뺌을 하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십여 개의 동전들을 얼굴 쪽으로 던지면서 동전을 깜짝 놀라 동전을 막자 다른 친구 한 명이 담배 한 개를 빼려고 점프해서 손을 뻗는 겁니다. 담배를 향해 손을 뻗는 손을 본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외치며 순간적으로 두 명 다 밀쳤습니다. 그러자 넘어진 쪽에서 지금 폭력 행사하신 거예요? 하면서 나머지 세 명이 항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담배를 훔치려 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제가 지금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랑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자 그대로 동전을 전부 줍고 경찰이 오기 전에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경찰의 조사까지 다 받고 집에 갔더랬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 주부터 3명에서 5명까지 같이 와서 다른 곳에서 산 콜라와 사이다 1.5리터를 물건 사는 척하면서 바닥에 뿌리고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아이스크림 창문을 열어 놓고 가고 일부러 넘어진 척을 하며 진열대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도를 넘은 행동들이 계속되고 물건을 약 몇만 원어치 계산대에 두고 돈을 안 들고 왔다면서 두고 가는 중 2주일가량을 했더랬죠. 사장님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에서 그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순찰 오기로 약속을 했더랬죠. 결국 다음 주에 경찰에게 걸려서 부모님과 함께 전부 조사를 해보니 그 아이들이 저를 지독하게 괴롭힌 이유는 제가 같은 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앞에서 넘어뜨려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였더랬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안 왔습니다. 자, 최종 보스. 자, 최종 보스 편의점 사장. 자, 최종 보스라 하네요. 최종 보스 빌런이네요. 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똥을 밟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빨리 탈출을 하여 새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만 구하거나 없어서 생활비가 모자란 저에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첫 월급날에 찍힌 돈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총 월급의 양이 3분의 1쯤 어중간하게 없는 것을 알게 되었더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 알바생에게 줄 월급치곤 많고 평일 야간치곤 적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최저시급은 맞춰준다고 했지만 적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평일 야간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만큼 최저시급보다 작게 줬어.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 참고 하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최저시급보다 2,500원이나 적은 건 너무한데요? 물류도 12박스도 아니고 20박스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도 적은데 한두 박스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잖아요 라고 하고 말대답을 했더랬죠. 그래도 장사가 잘 되고 나면 그만큼 채워줄게 하면서 나중에 준다며 미루기 시작하더랬죠.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장사가 잘 되어도 최저시급보다 2,500원 적게 주었고 그래서 전 각오를 했죠. 복학 전까지 일한 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기로. 복학 시기가 오자 한 달 동안은 좀 쉬고 싶어서 빨리 그만두다고 말하자 그래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분들이 힘들어질까봐 다른 근무자 구할 때까지는 버텼는데 엄청난 빌런들과 야간 편의점 치고 많은 작업량으로 인하여 교육받으러 온 날 심각한 상태를 보고 바로 집으로 탈주하고 전화를 차단하거나 하루 근무하고 다음 근무자가 오자마자 바로 못하겠다고 런을 쳐서 한 달 정도 더 있고 마지막 퇴근한 날 복학 후 학교 등교를 했습니다. 퇴사 후 보름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까 노발대발 와서 한두 시간 동안이나 자기 혼잣말 겸 변명을 했고 후 결국 증거들 앞에서 조용해지며 전부 금액을 받아내고 시원하게 해결했더랬죠. 그래도 남은 월급들이 많아서 복학한 후 생활비로도 쓰고 남아 다음 학기 대학 등록금에서 그 애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사연. 별로 미친놈들이 다 했네요. 근데 편의점 알바 근데 약간 존나 다양한 인간풀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남녀노소가 오잖아. 그죠? 존나 많고 위치가 존나 많고 가깝게 있으니까 집에 동네에 존나 남녀노소가 많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무슨 어떻게 썰들이 약간 뭐 번호 따인 썰 뭐 이런 건 없고 다 뭐 싹 다 뭐 그냥 씨 빌런들한테 당한 썰만 있네. 약간 좀 이렇게 알바하면서 생긴 두근두근 로맨스 막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지금 기대했는데 그래도. 아니 그 번호 좀 딸 수도 있지 왜.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난 사연 빨아먹는 꼼디. 자, 괄호 열고 모기 음악에 맞춰 불러주세요잉. 괄호 닫고. 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에이! 자, 제가 알바하면서 겪은 일 중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18년도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 PC방에서 오전 알바를 했었더랬죠. 아, 오래 하셨네요. 3년 동안, 그죠? 저희 PC방 사장님은 꽤 수다스러운 편이셨는데 뭘 물어보려 전화를 걸면 본인 이야기로 넘어가 전화를 끊어주지 않는 일이 많았더랬죠. 어느 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이유는 바로 평일 야간 알바생 때문이었는데요. 사장님은 평일 오전에 잠시 나와서 가게를 보고 가시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무시는 시간이라 야간에 알바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더랬죠. 사장님이 초인사시라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사장님 친구분들께서 종종 놀러오곤 하시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신 전날 야간에도 사장님 친구분이 PC방에 게임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사장님 친구분이 문을 열고 PC방에 들어왔을 때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야 할 알바생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더랬죠. 어차피 시간 충전은 무인기로 가능하여 친구분은 알바생이 안 보이는 곳에 있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랬죠. 1시간쯤 지나고 음료를 사러 카운터에 다시 온 친구분은 여전히 카운터에서 알바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줄 직원이 필요했던 친구분은 꽤 큰 소리로 알바생을 불렀지만 여전히 알바생의 행적은 감감무소식이었더랬죠. 자, 수상함을 느낀 사장님의 친구분은 알바생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다 잡동사니와 라면, 음료, 과자 등을 놓는 창고의 문을 열어봤고 그 안에서 사장님의 캠핑용 깔개를 바닥에 깔고 창고 한가운데서 꿀잠에 빠져있는 알바생과 마주했더랬죠. 친구분은 황당한 마음에 그를 살짝 건드려 깨워보았지만 너무 깊게 잠든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분이 사장님과 전화를 하는 사이에도 사장님에게 증거사진을 보내려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 사이에도 그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랬죠. 꽤 오래 일하고 있었던 이 친구가 근무 시간에 본인의 깔개를 깔아놓고 꿀잠을 자는 사진을 받은 사장님은 배신감에 휩싸여 매장 내에 있는 CCTV를 몇 번 돌려봤고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창고에 들어가 사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더랬죠. 그 PC방은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었고 야간에는 특히 사람이 적은 편이라 야간에 창고에서 몇 시간씩 자고 있어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밤에 PC방에 출근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퇴근하는데 자는 시간 동안에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이 꽤나 황당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이외에도 알바 중 건물 전체 정전으로 손님들이 하고 있던 컴퓨터가 다 꺼지고 한두 시간가량 고치지 못했던 일, CCTV 바로 앞에서 남자분 소중이를 만지작거리던 커플, 중2부터 다양하게 번호도 따여보고 아메리카노에 물만두 추가해달라는 괴식 손님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을 아메리카노 물만두 이거 뭐냐? 아메리카노 물만두 이거 뭐야? 자, 사진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그죠? 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죠? 사장님이 출근하기 매일 전에 매일 이렇게 잠을 잤대. 아, 존나 웃기네. 이렇게 그 한적한 PC방이라 가지고 사장님 오기 전에 그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예. 자, 예, 이런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다음 사연. 안녕, 곰디. 괄호 열고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낮은 목소리로 괄호 닫고. 아,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PC방 주말 오전 알바 사연 하나 더 써봅니다. 저희 사장님은 흡연실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흡연실 감시를 빡세게 하라고 하셨더랬죠. 보통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생은 무서운 애들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개찐 따인 저는 흡연실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더랬죠. 어느 날 03년생 3명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숨기고 흡연실에 들어가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더랬죠. 전에는 나가라고 하면은 순순히 나가던 학생들과 이 녀석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하자 이 녀석들은 불량한 자세로 절 노려보며 피던 걸 마저 피고 나가겠다고 했고, 전 물러서지 않고 벽에 있는 미성년자 걸리면 중간에 끄고 나가라고 함이라는 메모를 가리키며 이거 안 보이냐며 나가라고 완고히 말했더랬죠. 그러자 그 녀석들은 작아서 못 봤어요 라며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거렸더랬죠. 그러자 그 녀석들은 맘 같아선 대가리를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지만 여자 한 명과 남자 3명이 싸우면 압도적으로 제가 처발릴 것을 아는 저는 꾹 참으며 나오라고 말하고 문 앞에 서 있었더랬죠. 제가 존내게 만만해 보였던 건지 그 녀석들은 절 무시하고 3-4번은 더 빨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매장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더랬죠. 전 흡연실에 문이 열려있나 하고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흡연실의 문은 닫혀있고 이 새끼들이 흡연실 옆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가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랬죠. 사실상 그냥 매장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마음에 그 녀석들에게 가서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녀석들은 삐딱하게 절 치다보며 아까 흡연실에서 피우니까 뭐라고 하셔서요 라고 했더랬죠. 얘네를 그냥 이대로 두면 이 녀석들이 올 때마다 이런 실랑이를 해야 할 것만 같았던 저는 그중 제일 불량해 보이는 학생을 카운터 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왜 손님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건지 아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이유를 아냐고 물어보니 벌금 내니까요 라고 말하던 그 녀석. 거기서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저는 그냥 1층에 내려가서 피고 오면 매장에 피해가 안 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5살이나 어린 녀석들에게 져버린 저는 정신승리라도 해서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 사장님에게 일름곤보를 시전하였더랬죠. 그 다음주 출근을 했더니 사장님에게 일름곤보한 메모지에 해결이라고 적혀있고 그 녀석들이 카운터로 사과 메시지까지 보내길래 대체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 사장님에게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이 말해주길 평일에 그 녀석들이 사장님 근무시간에 PC방에 왔고 제가 써놓은 이름을 본 사장님은 그 녀석들과 그 친구들까지 싹 다 창고로 불러내 일렬로 세워두고 엄청나게 혼을 내며 자기 없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고 윽박을 질렀다고 하였더랬죠. 얘들아, 이게 2년 전 일인데 03년생인 너네는 아직도 고딩이구나. 그때 너네한테 정색하고 말했지만 나 사실 너네 존내게 무서웠어. 나는 지금 개백수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지금은 안 그러고 다니길 바랄게. 자, 이런 사연. 자, 메모지가 있네요. 자, 자, 요런 메모지. 예. 자, 뭐라 적혀있냐. 03년생, 땡땡땡, 뭐 이름 땡땡땡. 흡연실에 담배 피우는 거 끄고 나가라고 했더니 이것만 피고 나갈게요. 문 앞 문구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봐요. 이거 안 끄고 밖에서 피우면 안 돼요 등의 얘기함. 중간에 결국 끄게 하고 내쫓은 30분 후에 흡연실 옆 베란다에서 3명이 담배 불 붙임. 웃음. 왜 여기서 담배 피우냐니까 아까 흡연실에서 피웠는데 뭐라고 하셔서요 라고 대답. 말대답. 다음에 오면 흡연실 가나 확인 꼭 부탁드려요. 라떼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어서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바뀐 태도. 자, 담배 주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뭐라 해서 죄송.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화이팅 하세요. 자, 사장님에게 바뀌고
180도 바뀐 녀석의 사과 메시지. 자, 근데 뭐 이렇게 바뀌긴 하네요. 이게 그죠? 신기하네. 사장님이 좀 무섭나? 사장님이 무섭나봐. 아니 PC방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옮기기가 좀 그런게, 원래 PC방은 자기가 가는 PC방이 딱 편안하고 그런 그 보금자리 같은 그런게 있어. 안정감이 있다고. PC방 함부로 좀 바꾸기가 좀 그래. 그죠?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꼼방 와 꼼디 괄호 열고 최대한 열받게 괄호 닫고. 곰순이와 데이트하는 거 보면서 손톱 10개 다 씹어 삼킨 흑화 곰돌이에요잉. 부디 발톱까지 씹어 먹을 일은 안 생기게 해주길 바라며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도쿄의 한 맥도날드에서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별 생각이 없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점장님이 말 그대로 물개 박수를 치면서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겠어요. 면접이 아니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급도 무려 1,400엔에 교통비도 매달 10만원씩 챙겨준다는 소리에 당장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더랬죠. 그런데 주방에 들어간 순간 저는 한눈에 제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인, 파키스탄인, 베트남, 미얀마 등등 온갖 외노자들만 있었더랬죠.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그 주방에서 일본인은 점장님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더랬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일본어를 매우 못했던 것입니다. 점장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한 명씩 인사를 시키는데 오하요, 요로시쿠 같은 일본어가 아닌 나마스테가 들려오는 순간 정신이 어질어질했더랬죠. 맥도날드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지만 재료가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크루원들끼리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무거운 감자를 들고 오라고 하면 조개처럼 귀를 앙다물고 있다가 가벼운 상처를 들고 오라고 하면 Let us okay 하면서 가더군요. Let us okay. 자, 가끔은 이 새끼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몇 주도 채 안 돼서 자연스럽게 카운터와 주방을 연결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외노자들이 잔뜩 모여있던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참 많은 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칫솔 사건입니다. 인도인들과 파키스탄 애들의 파벌이란 마치 문통령님들의 남녀 갈라차기 능력을 보는 데 됐는데요. 그들은 항상 서로 견제했고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원래 근데 인도랑 파키스탄이 약간 사이가 안 좋긴 하잖아. 그지? 그렇다고 들었어 나도. 그런데 어느 날은 2층 휴식룸에서 인도인 한 명과 파키스탄인 여러 명이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괄호 열고 머리 대신 수염을 잡고 싸우더군요. 덜덜 괄호 닫고. 열린 문틈 사이로 비명도 들리고 점장님이 말리러 뛰어 올라가는 등 난리도 아니었더랬죠. 나중에 이유를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피해자인 인도인 친구는 사물함에 칫솔을 놔두고 주기적으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원하게 양치를 치고 휴식룸으로 돌아온 인도인 친구를 보더니 그곳에 있던 파키스탄 크루들이 빵 터지는 것이었더랬죠. 영문을 모른 채 칫솔을 들고 있는 그에게 그들은 칫솔을 가리키며 그거 아까 우리가 변기 닦은 칫솔이다라고 말을 했더랬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친구는 칫솔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칫솔은 훌륭한 무기가 되어 사정없이 그들을 내리찍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점장님은 그들을 계속 고용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괄호 열고 일본에선 맥도날드 야간은 현지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기피 업종입니다. 괄호 닫고. 나중에 파키스탄인들은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파키스탄인 한 명이 일을 못할 정도로 멍이 들었고 한동안 일손이 더더욱 부족해졌고 결국 제 근무 시간이 늘어났더랬죠.
그 뒤로도 그들은 주기적으로 치고받으면서 계속 일을 했고 항상 주시하느라 점장님의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고 쉬는 날이면 저와 일본인 점원들을 데리고 가라오케에서 한을 푸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다음은 베트남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성실한 편이었고 일본어로도 무려 날씨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제일 아꼈고 가장 많은 근무 시간을 배정해 주었더랬죠. 저 또한 인도 애들이 저지르는 각종 일들을 같이 치우면서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또한 저와 같은 학생 비자로 왔다는 점에서 동질감도 느꼈더랬죠. 그리고 한창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던 2018년 어느 겨울날 그 친구들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잠수를 탄 것입니다. 그것도 전원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몇 명의 일손이 비어버렸습니다. 점장님은 거의 멘탈이 나가서 저희에게 거의 울면서 추가 근무를 서줄 수 있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당시 만화를 그리고 있었기에 거절하려 했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더랬죠. 결국 대학 강의를 째면서까지 도우러 나왔고 만화는 결국 완성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소년점프 공모전 출품 준비를 했다 하네요. 나중에 점장님께 들었습니다만 그 베트남 친구들은 불법 체류를 하러 사라졌다 하더군요. 그들은 애초에 학생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단기 비자가 끝나자 그대로 사라져서 어디론가 가버렸더랬죠. 당시 전국에 비슷한 불법 체류 사건이 많아서 NHK 뉴스에도 나오던 걸 집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신없이 일하면서 경찰한테 조사도 받으러 다니셨다는 점장님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더랬죠. 괄호 열고 참고로 점장님은 30대 노처녀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도 저희들한테 가라오케 가자고 토갔는데 거절함 괄호 닫고. 그 밖에도 그릴 닦다 말고 자기 기도해야 한다고 휴게실 올라가던 이슬람 친구도 있었고. 자, 일본인 카운터 알바녀한테 고백하고 차이자 일하다 말고 유니폼 벗어두고 집에 가버린 네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놓고 하루종일 일본인보다 외국인이랑 더 많이 대화한 날도 있었네요. 세계 여행을 왜 갑니까? 일본 맥도날드 주방으로 오십시오. 이곳이 러브인 아시아고 인간 극장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일본 맥도날드에서의 약 2년간의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여행을 간다면 이 가게를 꼭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과 싸우고 있을 점장님이 생각납니다. 가라오케에서 서글프게 노래를 부르던 점장님은 과연 결혼을 하셨을까요? 여러 추억이 떠오르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곰디 다음 사연 주제도 기대할게요. 아래는 인증입니다. 가슴팍에 개구리 중사 캐롤로에 나오는 타마마 맞박에 달린 것 같은 초보 마크를 보아하니 첫날에 찍었던 것 같네요. 자 요런 요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요 매장에서 그죠? 그릴 닦고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기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2층 올라가서 그죠? 그릴 닦다가 그릴 닦다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기도. 자 요렇게 요거죠 요 마크죠. 자 여기 타마마 이거 그죠? 타마마 이등병 초보 그죠?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은 더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올라온 것들은 그 뭐야 또 제 검열이 안 돼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키기 전에 그 사연들 다 검열을 해오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 요런 사연들은 좀 못 읽어드릴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연 그죠? 여기서 사연공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자 감사드리고 사연 재밌는 사연 잘 읽었고요. 자 오늘 사연 중에 좀 사연이 많았죠 오늘 그래도 그죠? 사연 중에 재밌었던 사연 2개를 뽑아가지고 그죠? 재밌던 사연 2개 뽑아서 자 치킨 뭐 혹은 피자 맛있는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뭐 어떤 사연 좀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용역하고 지구촌? 용역 맥날? 투표할까요, 일단 투표? 랜덤 할머니 디펜스? 용역이랑 편의점이랑 PC방. 용역 편의점 PC방 맥날? 용역 편의점 PC방 맥날? 편의점은 그 어떤 거지?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최종 보스 사장님? PC방은 꿀잠. PC방 꿀잠. 자, 투표 한번 해볼게요. 자, 재밌었던 사연. 자, 맥도날드, 용역, 편의점, 그, 빌런 모음. 편의점 빌런 모음. 그 한글에 다 있어, 근데 그 편의점 빌런 모음은. PC방 꿀잠. 자, 이렇게 4개. 두 분에게. 자, 드리도록 할게요. 2분 동안 투표하도록 할게요. 1분 동안 투표하도록 할게요. 자, 투표. 자, 투표, 이거 뭐야. 해주시면은 제가 득표수가 많은 두 분에게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음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먹고 싶으신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은 투표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게요. 자, 투표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 투표율 왜? 투표율 낮아? 투표율 적어? 왜? 투표율 좀 저조하긴 하네. 들은 책임비라니. 아, 여기 있다. 맥도날드랑 용역. 자, 맥도날드랑 용역. 이 두 분에게, 그죠? 맥도날드가 그, 뭐냐. 싱글벙글 지구촌이랑 용역 그, 랜덤 할머니 디펜스랑, 그죠? 랜덤 할머니 디펜스와, 저 부산 서울 용역 그거, 그죠?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특혜더의 비밀글이나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뭐 받고 싶으신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자,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 주제 뭐냐고? 저 약간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슬슬, 그죠? 조항인의 사연 공장, 그죠? 슬슬 이제 명을 달리할 때가 된 게 아닌지 약간, 그죠? 시즌 1을 슬슬 종료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시즌2? 시즌2는 뭐 또 이렇게 주제가 생기면은 그때 할게요. 그죠? 자, 사용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